클래스는 어떠셨어요? 그 영어를 많이 영어. 배웠다고 했지만 그쵸. 그 클래스는 조금 더 테크니컬하잖아요. 단어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엄청 많았죠.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수업 중에, 그러니까 유학생이 굉장히 많아서 좀 다행인 게, 엄청 고급 어휘를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당연히 테크니컬한 것들은 처음 보는 단어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만약에 내가 일을 여기서 구한다면 알아야 하는 단어들이었기 때문에 좀 처음 들으면 항상 외우려고 했어요. 정말 그 수업에 쓰여진 단어들은. 그래서 일단 몰라도 그 문맥으로 유추를 할 수는 있었어요. 대충. 그러고 저는 되게 복습을 많이 했어요. 예습은 할 수 없었고 복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복습하면서 단어 외우고 좀 그런 개발자들 쓰는 영어에 익숙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 학기보다 이제 마지막 학기가 확실히 수업 듣기에는 정말 편했어요. 캐나다 문화는 어떠세요? 원래 캐나다에서 여행을 가는 거랑 사는 거랑은 모든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다르죠. 그리고 누구한테 반했는데 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캐나다 여행을 가면서 봤던 환상이 살면서 아직도 있나요? 알지? 일단 살면서 한 1, 2년 안에 환상은 다 없어졌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일단 환상이 크진 않았어요. 환상이 컸던 거는 제가 캐나다 보고 온 거는 정말 이게 자연이 많은 거 그거 하나만 보고 왔기 때문에 자연이 많은 건 정말 그냥 사실이고 환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네. 대한 환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렇지만 환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환상이 깨지진 않았지만 불편한 것들은 굉장히 많았죠.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 교체하러 갔는데 무슨 뭐 4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아니 뭐 만약에 내가 좀 감기가 평소보다 좀 다른 것 같다 감기가 또 안 드는 것 같은데 워크인을 가가지고 뭔가 몇 시간을 기다리고 겨우 만나서 받은 게 뭐 조그만 약인데 이것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그런 불편함은 있었죠 당연히. 네. 캐나다 음.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많이 다른가요? 어, 캐나다 사람들, 한국 사람들 좀 다른 것 같은 게 일단 캐나다 애들은 좀 더 그런 강박이 없다고 해야 되나?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못했으면 이거 내일 하지 뭐.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 어차피 우리 일하는 시간 4시까지인데 이거 다 못한 거면 내일 해.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겠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좀 더 여유롭고 내가 더 중심이 되는 다른 사람보다 음, 그런 마인드셋이 확 제일 다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내가 이거 못해서 남한테 피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내가 더 먼저 그렇다고 음, 이기적이지만도 않아요. 다행히 같이 일하는 팀 사람들도 되게 협조도 되게 잘하고 일하기도 되게 편한데 그럼에도 우리 팀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근데 그러면 다른 거는 다음에 해야 돼. 이거 데드라인 절대 못 지켜 해가지고 데드라인을 조정한다든지. 한국은 어떻게든 꾸역꾸역 데드라인 안에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셋이. 그리고 캐나다에 안 왔으면 네. 절대 못 배웠을 것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일단 영어를 지금만큼은 못했을 거고 확실히 네. 뭐 지금도 엄청 유창한 건 아니지만 아직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근데 음,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기회가 한국에선 전혀 없잖아요. 뭐 물론 네. 이렇게 듣고 읽는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음, 영어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가끔 이제 캐나다에서 영화를 볼 때 이렇게 디즈니나 이런 영화를 볼 때, 알라딘 이런 영화를 볼 때, 자막이 없어도 잘 들리는 게 저는 되게 뿌듯해요. 되게 뿌듯해서, 그런 어떤 영어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못 배웠을 것 같은 거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면서의 어떤 이런 문화, 어떤 정말 캐네디언 회사에서 일하는 어떤 분위기, 얘네들은 어떻게 여름을 즐기는지, 그런 거는 절대 몰랐겠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영어 공부는 제가 영어를 가장 많이 쓰는 건 일할 때밖에 없어요, 사실, 지금은. 네. 그래서 네. 일할 때 쓰는 말은 사실 한정돼 있거든요. 되게 네. 어쩌다 한 번씩만 늘어요. 어쩌다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만 이제 조금씩 그런 어휘라든지 그런 게 늘어가는데, 어쨌든 같이 일하는 캐네디언 중에서 막 이렇게 슬랭을 쓸 때가 있잖아요. 이제 오피스에서 만나가지고 일 얘기 말고 다른 얘기 할 때. 그런 네. 거를 이제 잘 드러났다가 물어봐가지고 그거 무슨 뜻이었냐 해가지고 이제 외운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자막을 틀어놓고 음, 자막을 틀어놓으면 확실히 더 잘 들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음. 영어 그런 어휘력도 확실히 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막이 그렇게 영어 하고 자막이죠. 영어 자막, 네, 영어 자막, 네, 영어 자막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제가 그런 콘솔 게임을 좋아하는데 가끔 콘솔 게임 중에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 게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그런 스토리를 읽으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단어를 검색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건 강제적으로 어떻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좋은 방식이네요. 왜냐면 영어 공부를 뭔가 폴스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 내가 몇 시에 이만큼 몇 시간을 공부할 거야.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즐겨 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즐겁게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이제 일을 시작했을 때 영어를 더 잘해야 된다는 하고 싶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괜히 혼자서 아, 일하고 퇴근하면 영어 공부를 하자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완전 초반에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되게 네. 뭔가 그때는 이제 회사 이제 딱 입사한 지 초반이니까 어떤 일에 대해 더 파악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됐어가지고 제가 근무 시간 외에도 살짝 좀 더 혼자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영어 공부가 되더라고요, 저는. 음, 그래서 너무 억지로 영어 공부에 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 또 부담 주고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런 생각에 그거는 그냥 놔버렸어요. 콜리지를 졸업하고 네. 취업을 하신 과정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음, 컬리지 졸업하고 취업을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정말 빨리 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그때 취업을 할 때보다 왜냐면 정말 빨리 한 게 마지막 학기에 가장 마지막 파이널 시험을 보고 가장 마지막 파이널 시험이 오전이었는데 그걸 보고 점심에 지금 회사 다니는 데서 오퍼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기말고사와 동시에 취업이 확정이 돼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기도 했어요. 열심히 하기도 했고 어, 감사하게도 여기서 좋으신 분 많이 만나가지고 조언도 많이 받고 팁들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업하기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네, 정말 잘 취업이 됐죠. 한국에서 목표가 네, 취업을 1년 안에 성공한다는 게 목표였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엄청 일찍 돼서 되게 기쁘셨겠어요. 진짜 엄청 좋았어요. 그때 정말 그 HR이 영어를 되게 빨리 했어요, 그때. 빨리 해가지고, 내가 맞게 들은 건가 싶어가지고 다시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맞다 하고, 정말 맞다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아했고, 그때 전화 끊고, 막, 가족들한테도 알리고, 막, 방방 뛰고, 엄청 진짜 기뻤어요. 그러면서, 잡 오퍼를 되게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프로베이션 기간 있잖아요. 이제 막상 취업 오퍼를 받고 나니까 그 프로베이션 기간이 엄청 걱정이 돼가지고, 이 기간 동안 잘리면 안 되는데, 열심히 잘해야겠다.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공부를 하시면서 레주메를 계속 내신 거예요? 네, 평소엔 안 하고, 그 마지막 학기에 이제 한 달 남았을 때부터, 조금씩 취업이 뭔지는 알아야겠다. 내가 솔직히 뭐 하루 24시간 기말고사 공부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고 뭐 과제 해놓고 뭐 주말에라도 조금씩 취업을 어떻게 하나, 여기서는 레주메를 어떻게 쓰나, 북미에서는 링크드인 많이 쓴다고 하니까 링크드인도 잘 업데이트 해놓고, 그리고 학교에 그런 취업 센터? 그러니까 취업을 도와주는 센터? 막 그런 어시스팅 해주고 뭐 리뷰해주는 그런 데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예약을 해서 뭐 레주메를 한번 리뷰를 받아본다든지 최대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미리 준비를 해놓자. 그래야 내가 졸업을 하자마자 좀 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취업 준비를 레주메 내는 기간이 한 달 정도 되신 거예요? 네, 한 달 정도. 네, 한 달. 3주? 한 달? 네. 그 안에 레주메, 취업을 하신 거네요? 네, 저 레주메를 사실 6개밖에 안 냈어요. 레주메를 6개, 토탈 6개를 냈는데, 면접은, 면접을 4군데서 보고요, 그 중에서. 그러고 최종 오퍼는 2군데서 받았었어요. 어떤 게 네. 회사들이 어떤 게 어필이 이렇게 잘 됐었을까요? 애플리케이션이 음, 되게 뭔가 그 스탠다드 해서
셀렉트를 받으신 건데 다시 뒤돌아켜 보면은 어떤 점이 그 HR에서 마음에 들어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면접 볼 때마다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디자이너 일을 했을 때 얘기를 조금씩 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물어봤었어요, 제 인턴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디자이너랑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지금 일하는 회사에서도, 어, 대부분이 백엔드 위주지만 프론트엔드의 프로젝트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리고 이게 인터널용이어가지고 저희 팀에서 디자이너를 끌어다가 쓸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를 할 줄 아는 친구면 더 좋겠다라는 게 되게 음, 저한테 강점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진짜 지금의 예인 것 같네. 맞아요. 아예 내가 한국에서 개발자가 아니었어도 내가 했던 경험이 지금 일이랑도 연관이 되고,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하는 일들을 마케팅 사람들이 쓸 텐데, 그럼 그 사람들이 물어볼 때도 있을 거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거고,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라도 편한 거를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회사 입장에서는 좀 더 좋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일은 어떠세요? 지금 일은 정말 정말 너무 정말 만족스러워요. 디자인 일 할 때보다 훨씬 훨씬 재밌고, 저한테 음, 적성도 되게 잘 맞고, 디자인 일이 사실 조금씩 이렇게 질려가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질렸다기보다는 뭐랄까. 그 한 회사에서 오래 다녔어가지고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회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좀 한정이 돼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지금 회사는 훨씬 시스템도 크고, 아직도 시스템 공부할 것도 되게 많고, 개발, 좀 더 이렇게 로지컬한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딱 생각한 대로 이게 작동이 됐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디버깅을 하나하나 찾아갈 때, 막 그런 퍼즐 푸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지금 일이 훨씬 훨씬 재밌어요. 그 디자인 일했던 게 저도 도움이 지금도 많이 된다고 느끼는 게, 어,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정말 뭐 코딩만 하고 뭐 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내가 음, 어떻게 뭐 팀에서 해야 할 일을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페이퍼를 써야 할 때도 있고 한데,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좀 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건 제가 영어가 이제 딸리니까 내가 이거 설명을 잘 못할까 봐 이 듣는 사람들이 내가 알려주고 싶은 대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그런 페이퍼 같은 것도 좀 더 보기 쉽게 쓰고, 프레젠테이션도 음,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들고, 다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보다 좀 더 미학적으로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그런 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퀄리티가 더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죠, 확실히 결과물이. 그래서 저희 디렉터가 제가 쓰는 페이퍼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쓰는 보고서를 어, 되게 보기도 편하고, 어, 딱딱딱딱 어떤 흐름도 되게 잘 보이고, 복잡하지 않다고, 장황하지 않아서 되게 좋아해요. 팬데믹 적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팬데믹 적응, 저는 워낙 한버디 집순이여가지고, 네. 되게 힘들진 않았어요, 처음엔. 그리고 그때는 학생 때였어가지고, 저는 학교 공부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학교 공부하고, 집 앞에서 파트타임이라던가 하고, 그냥 그렇게 적응을 했었고, 조금, 그리고 집에서 그냥 제가 이제 요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좀 더 이제 계속 앉아만 있고 이러니까 좀 더 체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요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팬데믹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사실 팬데믹 때랑 지금이랑 저의 어, 생활 패턴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좀 더 가끔씩 다운타운에 출근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저는 지금도 재택을 하기 때문에 네. 되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좀 팬데믹 때 많이 했던 게 요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요리하는 것도 네. 좋아하고 했어가지고, 어, 유튜브에서 요리 많이 찾아가지고 한식도 해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이제 그 불안함의 주제가 그래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 취업에 대한 걱정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없어지면서 혹시 그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셨나요? 취업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서 확실히 되게 좋았어요. 정말, 어, 제가 아까 초반에 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학교를 다니는 그게
제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모았던 돈을 다 쓰는 전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파트타임을 더 늘려야 되나 말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취업이 되면서 좀 더 경제적인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혼자 제 밥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런 불안함 사라졌고 다행히 회사 적응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회사 적응에 대한 불안감도 없어졌고 그나마 또 다음으로 계속 캐나다에서 일하고 지내려면 남아있던 불안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터스를 해결해야 되니까 영주권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지금 다행히 프로세스 이제 잘 들어가서 네,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이제 없어졌고 지금은 정말 어떤 엄청 큰 블로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확실히 없어요. 음, 그렇다면 뭐 영주권 빼고 네. 다음에 목표가 있을까요? 일단 커리어적으로는 저도 이제 아직은 시니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약간 인터미디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시니어가 되고, 테크리드가 되고, 저는 팀리드보다는 테크리드 쪽이 훨씬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런 게 더 재밌어가지고. 네. 그럼 커리어적으로는 이런 쪽으로 발전을 계속 잘 하고 싶고, 또 다른 제 그런 퍼스널 라이프에 대해서는 캐나다를 좀 더 많이 이제 즐기고 싶어요. 제가 자연이 좋아서 되게 왔는데, 네. 그만큼 많이 아직은 못 즐긴 것 같아서 국립공원도 많이 다녀보고 제가 예전에 오타와에서 갔던 공원도 다시 정말 가보고 싶은 장소가 있거든요.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거기도 네. 또 꼭 다시 가고 캐나다에서 로드트립도 많이 하니까 로드트립 하러도 한번 가고 좀 더 캐나다의 그 자연 제가 여기 정말 왔었던 저를 이끌었던 그거를 더 이제는 즐기고 싶어요.